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버스 노조가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로 파업을 철회에 유보하며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임금 인상, 준공여제 확대 등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남 지자체들도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해결 과제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제 농어촌이 많아서 버스 파업을 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불편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반 버스의 경우 전남도 같은 경우 한 달에 일일 6시간 15일 근무에서 2일을 단축한 15일 근무로 합의를 받고요. 농어촌 버스 운전기사분의 경우 일일 13시간 18일 근무에서 1일을 단축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은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각 해당 시군의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안을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보전은 결국은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임금 보전에 관련된 임금 삭감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강한 그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인상시켜 주라고 좀 지자체나 정부를 향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준공영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나 버스 회사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무슨 잘못했다, 어떻게 그 자신들의 주장만을 요구하냐, 너무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단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 파업이라든지 준공영제 성격이 짙은 그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렇게 버스 파업이 터질 때마다 그래서 혈세와 재정을 퍼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 파업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업이라고 하는 건 노사 간의 분쟁이잖아요. 근데 항상 버스는 사측의 비호하에 노가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버스 파업의 좀 특성이죠. 그래서 항상 노사 간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52시간 노동 근로제에 대해서 우리는 늦었다 오히려 하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고요. 시행 자체가 늦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버스 기사들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서 좀 적용을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보전책들이 돼야 될 건데, 버스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특성, 점점 경향적으로 버스 이용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은 그나마 지하철이라도 있지, 여기는 지하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버스가 가장 서민적인 교통수단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이동권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는 점점 완전히 공영제한다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걸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것이에요. 그 방향을 잡지 않으면 버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버스의 문제에 관해서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는 건 방향이다, 방향. 그건 올바른 해결책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그 세금이 투여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금이 너무 세지 않도록
그 업자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게 전용되지 않도록 잘 막고 관리 감독하고 시스템을 짜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 버스 회사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이 너무 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하되 세금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형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는 이번에 버스 요금 인상 없이 가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고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버스 인상 요금 없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향후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로 인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요금이 인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긴 또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인상이 될까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 하셨지만 버스 이용객이 계속해서 감소, 인구가 줄다 보니까 더욱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용률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그 예산으로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 지원 이후에 재정의 어떤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는 거고요. 이번 그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 52시간 단축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단축 관련해서 파업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얘기죠. 7월부터 300인 이상 그 버스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경우 약 내년에 6천 명 정도의 버스 기사가 필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중공영제가 실시됐든지 되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라든지 세금의 투입은 뭐 틀림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전국의 대부분의 그 버스 파업이 지금 조금 안 됐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노력에 의해서 이걸 파업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서민들의 그 세금으로 버스 파업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52시간 단축근무와 관련해서 사용자들, 즉 기업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에 대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 18년 그 최저임금이 27.3%, 2년 동안에 30%가 그 인상이 됐거든요. 아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2년 동안 근 최저임금을 30% 정도 육박하게 올린 경우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좀 또한 또 버스 파업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 네, 한숨 돌렸는데 집배원, 청소용역, 또 간병인 등 이제 특례 제외 업종 등에게 이런 반발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버스 파업 문제는 버스 파업이라는 한 단면만을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52시간제하고 지금 버스 파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준공영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 파업이 52시간 정책과 왜 맞물려서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스프레드 돼야 되냐면 이러한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특례 업종 같은 경우 비행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예를 들면 뉴욕에서 인천으로 올 때 그 중간쯤에 52시간 주 52시간 그 시간에 걸리게 된다면 중간에서 어떻게 교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례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특례업종에 제외되는 그러한 근로자 중에서 52시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또 뭐 간병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배원, 뭐 이런 청소원 이런 분들은 사실은 52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지금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그 해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의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거죠. 있다면 법의 보완이라든지 어떤 그 적용 사업장의 축소 이런 부분이 이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 기업, 지자체 예, 모두가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이 제대로 되면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 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현상들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50시간 근로제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50시간보다 훨씬 더 낮은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삶의 질들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식들을 좀 찾아야 할 것인데, 이게 전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화돼요. 봐라, 문재인의 그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대는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과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행태들 때문에 사람들이 뇌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박혀 있는 것인데요. 올바른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문제들을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제로만 작동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삶을 어쨌거나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니까요. 것이죠. 조금 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그러니까 필요한 방법들을 것 찾아야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자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그 경제 실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이걸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 또는 이제 지자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수시가 이제 중공영제 재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그 협상이 타결이 됐더라고요. 임금 수준 유지와 근무일수 2일 단축. 근데 여수시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2020년이 되면 시내버스 상교 운송업체가 운수종사자 100여 명을 추가로 이렇게 또 뽑아야 된답니다. 그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한 40억 정도. 그러면 이게 그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만 맞다면 이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에서 보면 경제의 실정,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접근하자면 52시간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그 해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보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탄력 근무제 기간 확대라든지 또 합리적인 그 업소의 그 축소 적용입니다. 이 정도의 대안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버스의 파업과 관련해서 52시간 근로시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아마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화가 되고 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미 근로자들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이번 버스 파업 관련해서 이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지자체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지 뚜렷한 그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교류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법이 빨리 통과를 해야 되겠고요.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장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지역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게 주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근로자 또 어떠한 그 시민들을 불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정부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 힘들다. 또 전문가들이 좀 시기상조다. 조금 기간을 좀 두고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정책을 실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도 이제는 이런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관련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52시간 단축 근무 근로시간 근로의 단축과하고 그 해결책은 많지 않다. 이게 가장 아쉬운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예,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성토 비슷하게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풀려가는데요.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고 강제하면 해결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더 잘 돌아가면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오겠죠.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묶여 있는 거 말고 개인적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냄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정책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수치를 모릅니다만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요. 훨씬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52시간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이 그 지하철 혈세를 양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그 서울, 부산 이런 데들 보니까 이제 그 버스 회사 임원들한테 억대 연봉을 준다 할지 뭐 그 가족들을 고용해놓고 가짜 월급을 준다 할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도 이제 시감사위원회가 계속 감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잡힌 것도 같아요. 현실 체감적으로도. 그래서 좀 더 많은 지도 감독 그리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그 준공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축적돼 있는 서울, 부산, 뭐 대구, 인천 이런 데의 관리 감독과 관리 감독 체계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공부해서 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입할 때 충분히 좀 좋은 제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 준공임제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2시간 근로 단축에 이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의해서 버스가 시민을 위한 발로서 운영할 수 있게 보완하고 또 효율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네, 전라남도의 버스업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운전원 근로 여건 개선과 도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